주기 때문에 들어가서 행정학 석사를 하고 또 박사는 단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이 행정사 또 업무와 행정사를 위해서 마침 전공도 법학 행정학을 전공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교육부회장을 맡고 있고 또 법률정책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소망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로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행정사의 정의, 또 행정사는 과연 무언가, 의미와 비전, 자세,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사가 꼭 알아야 될 주요한 법령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제도와 행정사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리 행정사법 1조에 보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사가 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편익을 위해서 또 상담 컨설팅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사법 또 2조 6항에 상담, 자문, 서비스, 컨설팅 이것까지 해서 오늘 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진행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의 이제 비전과 목표, 이건 뭐냐? 지금 금방 행정사법 1조를 말씀드렸습니다. 1조는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사입니다. 그럼 이런 행정사가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또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마틴 부거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계 독일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은 서로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상에서 만났지만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바로 우리 인간관계를 앞으로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문 자격사로서 활동하실 여러분, 저의 만남이 여러분의 비전과 소망, 기쁨과 건강, 행복이 넘치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이제 행정사로서 제가 사이버대 총장을 임기를 마치고 나자마자 행정사 법이 개정돼서 2013년도 이제 시험도 실시가 됐고, 저는 그때 1회 때 이제 자격을 받고, 바로 첫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당시 2월 달입니다만 첫 교육을 받고 바로 제가 사무실을 서초동의 법원 앞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행정사를 해오면서 너무나 행정사가 정말 좋은 전문 자격사다 하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어에 보니까 호지자 불여 납지자란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자보다는 즐거워하는 자가 낫다. 여러분 행정사가 물론 자격사가 필요하고 또 좋아서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쁨으로 할 때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쁘고 웃으면 한 번 웃으면 이제 5분 이상 하는 운동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눈물 나도록 웃으면 암세포도 녹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우리 전 세계가 이제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 행정사도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납치자 불여 감지자 이것은 제가 한번 이 말을 고쳐봤습니다. 즐거워하는 것보다 특히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사도 이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까지 해오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행정사가 저게 정말 가장 큰 축복이다. 모든 이제 공직, 또 교수, 총장 임기를 마치고 바로 이 행정사 있게 돼서 저는 평생, 일생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란 뭡니까? 행정사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이지만 행정학적인 측면도 가미를 해드립니다. 또 이제 법학적인 이런 면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이라는 행정학에서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Public이라는 공공성의 의미가 있지만 Administration, Minister, Ministry, 장관, 목자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행정사법 1조의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국민을 바로 섬겨야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역할이다. 이렇게 행정사의 귀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사를 또 이제 제가 일본의 이제 행정사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회장단이 한번 방문한 데 있습니다. 일본의 총무성하고 행정사협회 전부 방문을 해봤는데 일본의 행정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행정사는 가해 법률가, 가해 변호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리 가짜죠. 거리 가짜. 거리의 변호사, 거리의 법률가. 우리 행정사협회에서는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법률가입니다. 우리 행정사는 행정의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출신도 계시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 얼마나 공직에서 행정 업무를 많이 했고 우리 행정법, 행정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행정법률가입니다.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률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법 1조 목적대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 행정사로서의 큰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사로서의 시리어스 리더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번트 리더, 셀프 리더, 슈퍼 리더로서의 우리 행정사는 이제 앞으로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서번트 리더, 바로 섬기는 자로서,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셀프 리더, 자기 자신의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돼요. 또 이제 자기 지식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돼요. 바로 자기 자신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슈퍼 리더로서의 많은 사람과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똑똑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제가 협력을 강조하느냐? 인간의 성공하려면 성공의 4대 덕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능, 지식, 기술, 자세입니다. 그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고 많은 학자들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정사에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능 지수가 높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절대로 이제 앞으로 인간공이나 성공에서 힘들다. 물론 단기적으로 금방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와 관련해서 제가 왜 자세를 강조하면 우리가 이제 그 많은 행정사협도 그러고 또 제가 행정안전부의 교육에 관해서 이제 각 시도 교육 담당 공무원들하고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첫 시간에 자세를 좀 강조를 해달라. 그런 주문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자세가 중요해요. 강조해달라고 안 하더라도는 세상 살아가는데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행정사로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버글레스라고.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성공 징후군이라는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4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별도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야 끝까지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특히 바이러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렇죠? 또 이제
그게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일도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바이러스. 또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정치적 바이러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마침 이런 때 성공의 4A 바이러스에 주의하면서 우리가 행정사무를 해야 된다. 첫째는 언로간스, 교만, 오만 방자.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 방자. 저도 공직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어느 때는 좀 목이 좀 고타진 게 그랬어요. 이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로는 좀 그런 게 사람들한테 보였던지 좀 지적을 해주길래 굉장히 겸손하게 고개 숙이면서 인사하고 친절하게 했더니 그 뒤로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훨씬 더 사람들이 따라해요. 교만. 행정사 절대로 교만을 버려야 한다. 언론이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또 아픈 사람들은 자가 격리. 뭐 어디 그냥 격리돼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잘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언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의 행정사, 우리 TV도 나왔습니다. 한번. 성공한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고위직에 있다가 나와서 행정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외로웠어요. 처음에는 사람도 별로 오지 않죠. 고객도. 고위직 하다가 고위직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도 총장을 해보니까 참 비서들이 해주죠. 교수들이 해주죠. 뭐 와서 그렇게 잘 돌봐줍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나와서 있으려고 행정사 차린 거 외로워요. 일본의 그 행정사도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운동도 하고 또 악기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일본에서 최고의 행정사가 됐습니다. 너무나 이건 여러분도 TV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외로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애드벤처 시키. 파괴적인 모험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어떤 모험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직에서 나오다 보면 어떤 모험 그런 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뭘 해달라, 뭐 돈을 투자해달라, 어디 자리 큰 자리 줄 테니까 와달라. 함부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잘못 가다 그냥 안 됩니다. 우리 행정사 자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말 귀한 자격입니다. 저도 그러나 행정사를 하면서도 모험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어느 때 보냐면 아주 위험한 사건을 가져와요. 다 끝나가는 행정심판에서 바로 이제 그 기간이 있잖아요. 행정심판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안 날로부터 있으면 안 날 90일 이내. 이러면 한 2, 3일 전에 찾아왔어요. 가지고 꼭 해달라. 한 달에 몇십억 올리는, 매출 올리는 영업장 정지가 됐다. 이거 어떻게 하냐? 빨리 해달라. 근데 왜 이제 왔느냐 했더니 자기가 미르가 그랬다 이거죠. 그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만약에 이틀 내에 처리를 자신있게 해줄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서 작성하고 또 제출하고 이런 하는 기간에 만약에 늦어져서 제출을 못했다거나 또 만약에 제출했더라도 잘못하면 각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배상을 청구할 손해배상입니다. 절대로 그런 모험은 여러분 행정사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애들탈. 성적 쾌락에 자기를 매몰시키지는 말아야 됩니다. 요즘은 그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에 서로 성적인 어떤 잘못된 행동, 이런 것은 우리가 성공 4A 바이러스에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직자로서, 우리 행정사로서 여러분 성공 4A 바이러스, 이걸 주의하시면서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행복한 행정사, 성공한 행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행정사가 그러면 정부 조직 기능에 다양화됐습니다. 우리 행정사 수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9,300여 명이었던 행정사가 현재 지금은 37만 3,800여 명입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발표됐죠. 행정사가. 이럴 때부터 이제 작년 말까지 발표한 인원을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37만 3,800여 명입니다. 이 숫자는 전문 자격사 중에 공인중개사 다음으로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한 45만, 5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1회 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참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도 강의도 나가봤습니다.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가 지금, 근데 행정사는
물론 시험 출신도 있지만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많고 또 공직자 출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잘 이걸 개발하면 아마 전문 자격서 중에 제일 좋은 전문 자격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회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개업행정사가 10,000명 되고 우리 대한행사협회는 8,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일본의 행정사가 51,252명 5만 1,000 이렇게 됩니다. 5만 1,000여 명. 그런데 현재 일본의 인구가 약 1억 2,700만 잡고 3,000명당 1명 꼴이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10,000명 한다고 해도 아직도 좀 모자랍니다. 10,000명이라도 우리 인구가 5천만 잡더라도 1억 2천만 5천만을 잡더라도 17,000명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한 7,000명은 아직도 모자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행정사 수가 많지 않느냐 막 그래요. 그러나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나와서 우리 행정사가 많이 국민들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가 특히 저는 이제 북한 행정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통일 문제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을 때 동서대기 89년도에 바로 통일된다 한 20년 계획도 세워놓고 10년 계획도 세워놓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통일이 됐습니다. 물론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이 시대에도 우리 행정사들은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통일시대 우리 행정사가 만약에 북한은 행정이 지금 거의 정치적 하위 체제로서 서브 시스템으로서 행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이 별로 뭐 역할을 못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만약에 통일된 행정사의 역할도 굉장히 크게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행정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우리 행정부 조직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정부 조직을 알아야 그 안에 일은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 52개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이거 부처만 다 소개하더라도 설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행정사 업무가 가장 중요한 또 많은 업무가 많은 분야들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는 우리 감독관청입니다. 또 법제청은 법을 또 이제 만들고 법을 만드는데 또 이제 거기에서 심의하고 또 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 아직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제청, 법률정보 시스템도 잘 보면서 이제 법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다음 행정 교육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각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다 우리 관련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번에 공무원이 저하고 이제 같이 동문 출신이 한 사람이 와 있는데, 네? 아니 행정사를 꼭 해야 되겠다 하고 교육받은 데가 있습니다. 다 관련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도 이건 금융관계, 재정관계 굉장히 그런 일도 많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법인, 저도 이제 대학원 설립인허가, 대학교 설립인허가를 해달라. 이런 일도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외교부, 외교 문제, 통일부도 없는 것 같죠? 통일법인, 남북의 어떤 통일재단이라든가 이런 법인 설립인허가, 법무부에 대표행위 우리가 출입국 관리 업무입니다. 법무소속. 요즘에 출입국 관리, 거기에 굉장히 우리 행정사들이 많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또 이제 행정안전부 있지만, 그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관계, 저는 문화예술관계 그 법인도 설립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내일이, 보건복지부, 복지관계, 산업통상자원, 또 이제 환경부, 이제 고용노동부는 물론 노무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노무 행정에 관한 우리 행정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많습니다. 여성가족부, 또 국토교통부, 특히 이건 토지보상 문제, 국토교통부에서 토지보상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우리가 공시지간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오르는 거 의견 준수 좀 내달라고 할 때 그런 의견 내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들어와요. 해양수산부, 여기는 기술행정사주로 관계하는 데입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또 중소벤처기업부, 여기는 사실은 제가 오늘 컨설팅 강의를 합니다.
바로 이건 컨설팅. 저도 이제 교육지도사 4회 때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거기에서 또 우리 행정사 관계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관계된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거기 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쭉 그 기업 M&A 일을 하는데 그걸 M&A 끝난 다음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우리 행정사님들이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이게 관계 안 된 부서가 없습니다. 밑에 각 청,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 뭐 세무사들이 주로 합니다만 이 뭐 여러 가지 업무도 다 우리가 관계된 겁니다. 경찰청 특히 경찰에 관한 업무도 많이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외에 지방자치, 기구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 하나 우리가 당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여기 바로 우리 협회가 영등포에서 영등포 구청에서 바로 이 뭐 영업 경기를 당했다. 구청 단속반이 나와서. 그럼 바로 영등포구 지방자치기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 지방기구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방자치기구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행정사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모든 법률과 시행령, 시행기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조례, 또 판례, 행정심판의 재결 인용 사례 등 이런 것도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회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는 행정사와 관련된 최근 입법 상황을 항상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 오늘 첫 시간이라 너무 또 부담 가시지 그러나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떤 업무 다가오면 다 하게 됩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 이제 대법원의 판례 종합법률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에 강의를 때 이거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다 하니 어떻게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행정사 개업을 하자마자 국적 취득을 하나 해달라고 왔어요. 외국인 여자가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제가 한 번도 국적 취득 기관에 근무해본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못한다고 돌려보내겠습니까? 다음에 제가 행정사법 나올 때 설명을 행정사는 행정사 수임 업무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출장을 갔다든가 외국에 어디 갔다든가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한다고 나 모르니까 못한다고 돌려보내야 됩니까? 행정사는 여러분들 다 공직의 경험도 오래 해보시고 시험 공부하신 분들도 시험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그 처리하는 마인드가 바로 생기시라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꼭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준다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테니까 이제 한 2, 3일 됐다 그러면 나 정식으로 유임계약을 체결하죠 하고 고개를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2, 3일 동안에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출입국 관련된 법을 다 달달 애워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사법고시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그 법을 보는 데는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왔어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 답이 다 나와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그때 당시에는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또 3천만 원 이상 국내 재산이 있어야 되고 본국의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이런 거 다 뭐 나오면 다 알아보면 어떤 양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읽어보고 그것까지도 모자라니까 출입관리 사무소에 직접 찾아갔어요. 가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하려고 하는데 좀 설명을 좀 해달라. 내가 그 공직자들이 또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식까지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어쩌면 그렇게 여태까지 설명을 받은 중에 어떻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잘해주느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알아서 했습니까? 처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정사 어렵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노력을 하고, 또 오늘 이 말씀드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판례, 또, 그게 관련된 거 찾아서 하면 다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제, 행정사로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사로서 꼭 알아야 될 주요 법령,
이것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행정사에도 법이 필요하니까 1차 시험 과목에 행정사 시험 보는 수험생들은 1차에는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차 과목에는 민법에서 계약법 있고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물론 외국어 기술 공통 분야도 있습니다만 또 외국어는 또 특별히 그 분야의 외국어를 봐야 되고 기술은 또 그 분야를 봐야 되니까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주요한 법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의 최고의 법이 뭡니까? 기본법이요, 최고의 법, 헌법입니다. 헌법을 알아야 됩니다. 헌법에서 모든 법이 다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에서 잘못됐을 때는 위헌 심판도 요청을 하고 그러잖아요. 헌법에 과연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법학과를 다니면서 헌법만 해도 한 학기 1년 이상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다 하겠어. 그래, 중요한 거, 우리 행정사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이란 뭡니까?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부 조직도 있고 입법부 조직도 있고 사법부 조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부 조직은 아까 우리가 정부 조직을 설명할 때 제가 잠깐 그런 조직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입법 조직이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국회는 저도 이제 국회 가서도 입법부 공무원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입법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가서 국회의원들 또 이제 그 각 위원회 소속된 행정안전위원회라든가 또 법률 법제사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다 또 가서 우리가 한번 얘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될 입법부 조직도 꼭 필요합니다. 사법부 조직도 알아야 됩니다. 왜? 물론 사법부에서는 이제 소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 판검사들이 주로 이제 업무를 하고 법무사, 바로 거기에 이제 사법부에 관한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 행정사도 전혀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국가 공직에 있을 때 법학을 전공했다가 국가 소송 수행에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취급해 봤어요. 법무부 장관 명의로 이제 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해봤는데 소장 같은 것도 써보고 경매도 신청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완전히 행정심판서가 똑같습니다. 소장도 써보고. 행정사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법부에 관한 일들도 알고 우리가 행정사 할 때 행정사가 훨씬 더 잘 해나갈 수 있다. 행정 조직에 관한 법, 또 국가 조직의 기본 조직에 관한 법, 기본 자격에 관한 법입니다. 기본권에 관한 걸 알아야 됩니다. 기본권이라는 뭡니까? 거기에 우리 헌법의 기본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특히 우리 행정법상 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특히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우리가 구제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행정법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에 관한 것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헌법에서도 이제 또 특히 토지보상 관련 23조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토지보상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민법. 민법은 이제 행정사 시험에도 나오는 과목입니다. 제가 민법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이게 막 민법 총칙, 물권법 상하권, 채권법 상하권, 친족 상속법 한 대여섯 권 다 읽어야 됩니다. 그 분야별로 각각 다 공부를 해봤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분야는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은 알아야 돼요. 왜? 민법 총칙의 법률 행위를 알아야 행정법상 행정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민법에 여러 가지 행위, 민법은 감동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습니다만 그걸 알아야 또 이제 우리 행정법상 행정은 권력의 감동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은 행정사 과목에 아주 시험 과목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민법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사법입니다. 일반 사법인 민법이라면 특별사법은 상사법이 있어요. 상법. 그러면 그 이외에 또 민사소송권 절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이 일반 상법이고 상법은 특별. 이건 왜 상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제가 이제 민법상 법인 설립 인허가를 많이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상법의 규정을 모르면 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법인 설립 인허가 문제는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공인법이나 이제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행정기관에 행정사가 해야 돼요. 근데 상법상 영리법인, 주식회사나 한명회사나 합자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등기함으로 설립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민법상의 법인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법무사나 또 회사에서 직접 차리면서 자기 법무팀에서 하고 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와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으로 하는 수개 또는 한개 또는 수개 의사표시 필요로 한 불가결 필요로 요소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행위는 법률행위 하는 데는 의사표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표시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 중요한 민법상 사법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우리 행정법상 행위에서는 약간 권력간청의 단독적 의사표시 이런 것도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단법인 설립 인허가 행위는 저희 법인 설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행정사가. 저도 그걸 많이 해봤습니다. 또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의 취소, 채무면제, 상계, 추인, 해제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또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계약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약에는 뭐 1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매, 뭐 임대차, 소비대차, 도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을 할 때는 제가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처음에 고객에게 수임을 해올 때 위임계약서를 저는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사법에 위임해서 고객에게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임계약서로 말을 붙였어요. 어떤 분은 도움계약서로 쓴 분도 있고 뭐 그냥 계약서로 쓴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위임계약서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위임계약서. 그런데 저는 위임계약서 쓸 때도 그냥 뭐 하질 않아요. 그냥 옛날에 갑, 을, 이런 용어를 썼는데 요즘에 시대 변화인데 갑이라고 용어는 가능하면 기한이 좋잖아요. 갑질한다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절대로 갑, 을 쓰지 않고 위임인, 수임인 그러면 됩니다. 국민은 위임인이 되고 나는 수임이 되지 않아요. 받으니까. 그렇게 쓰면 될 거를 갑, 을로 해놓으면 전에는 보통 계약서를 보면 갑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고쳐나갔습니다. 또 이제 계약 말고 합동행위. 이것은 이제 공동 목적을 위해서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필성을 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표시가 꼭 나오지 않은 민법상 이런 표시는 여기는 특히 사단법인 설립, 허가, 이거는 바로 이 합동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행정사가 많이 하고 있다. 저도 이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허가 문제를 우리가 이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사와 행정법. 행정법 우리 행정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행정법 저도 이제 그때 우리 상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배우는데 행정법이 중요하니까 법학과에서는 필수로 배웠지만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필수적으로 행정법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히 그때 공부했어요. 아, 이건 행정사를 하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근데 얼마나 행정법이 많습니까? 행정에 관한 법. 3,000여 가지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법의 개념이 뭡니까? 행정에 관한 고유의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주체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도 아까 뭡니까? 헌법을 하니까 행정법도 그냥 금방 풀이가 되지 않아요? 행정의, 정부의, 국가기관의 조직, 작용에 관한 법이다. 헌법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개념만 알면 다른 개념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행정주체의 조직, 작용, 행정구제에 관한 법이다. 조직이라는 행정조직, 국가 행정조직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국가 지방자치조직, 그렇죠? 또 이제 작용, 행정권의 작용으로서 국민이 어떤 행정적으로 뭐 이익을 볼 수도 있고 피해도 볼 수가 있고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민이 손해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행정 그런 그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게 행정사 업무입니다.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 행정구제는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행정법의 원칙을 알아야 우리가 행정심판서 작성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원칙이 뭡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 반드시 행정사는 행정공무원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는 과연 공무원이 법에 근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찾아봐야 돼요. 행정심판서 작성하다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비례 원칙 중요합니다. 공익사익의 비례 원칙. 특히 토지보상 업무 같은 거 할 때는 이 비례 원칙을 잘 찾아봐야 돼요. 공익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익이 많이 침해가 됐거든요. 보상을 못 받았거든요. 재건축 사업이나 또는 기타 어떤 도로 공사로 인해서 피해된, 수용당한 토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보상을 못 받을 때, 토지보상 업무에서 또 그 문제도 해결해 주게 됩니다. 행정기관의 자기 구속의 원칙. 반드시 행정사도 이제 선례 구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속을 받죠. 법원의 판례 구속 받듯이 똑같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 적극 소극적 언동, 정당성, 이런 것들 위해서 또 신뢰를 해줘야 됩니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부 체납을 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행정기관이 꼭 거기에다가 어떤 그 건물을 짓겠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잘못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행정심판서 작성할 때는 행정법 원칙을 반드시 알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란 뭡니까? 행정행위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수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다. 이것이 민법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행정행위,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수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민법은 뭡니까?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민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행정행위의 특수성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권력적 단독행위니까 다르게 법 적합성, 공정성, 실효성, 내용실을 담보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법에 반드시 법률 원칙, 법에 적합해야 되잖아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아까 비례 원칙에 따라. 그렇죠?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행정행위가 있어야지 실현할 수 없는 불가한 것을 갖다가 행정부에서 어떤 처분을 해도 안 되잖아요. 확정성, 불가쟁력, 불가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행정행위가 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타당하게 됐다면 불가쟁력, 불가변력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행위가 위법 부당하게 됐을 때는 다툴 수도 있죠. 그렇죠? 변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불가쟁력, 불가변력과 결부돼서 행정구제제도의 특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제제도, 특히 행정갱송제도의 특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정행위라는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 민사상에 그것에 비하여 일정한 특성이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 우리 헌법도 국민의 권리 의무가 나오잖아요. 국민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익이 침해됐을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행정구제제도 또 하나는 손해전보제도와 또 손실보상제도, 손해전보제도. 국가배상법 2조에서 국가 등의 손해배상 청구. 근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을 때 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적법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실을 받았을 때는 손실보상 책임입니다. 헌법 23조에 그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이것은 우리가 토지보상 업무에서 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강의는 이제 다른 교수님한테 또 별도로 드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사 안에 꼭 행정심판은 행정법에 또는 행정사의 중심이고 꽃입니다. 모든 문제가 분쟁이 생길 때 행정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 행정쟁송은 이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이제 법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변호사들이 하죠.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사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뭡니까?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하거나 재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라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리구제할 때 우리 행정사가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행정심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습니다. 전치주의라는 행정소송을 가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심판, 그렇다고 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가 당했을 때는 그건 바로 행정심판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또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면허 같은 건 반드시 행정심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가야 됩니다. 특별법상 공무원 징계라든가 토지 수용, 재결, 노동위원회 결정, 각종 세법상의 처분, 음주운전 이런 것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행정사 교육을 할 때 제 보건 앞에 서초동 제 행정사 사무실에서 이제 교육관까지 마련했습니다. 한 40명 정도 들어갈. 그래서 거의 한 3년 동안은 우리 협회의 교육장이 생기기 전에 거기에서 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행정사 기본 소양 교육도 했고 또 실습도 많이 했습니다. 실습할 때 제가 꼭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행정법원, 그리고 또 이제 그 서초구청 자동차 등록업만, 또 출입국 관련만 몇 군데는 꼭 가봤어요. 근데 출입국 관리는 그 이제 내가 처음 출입국 관리 업무에 부딪혀봤기 때문에, 처음 그걸 국적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번 나도 좀 더 전문가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한번 봤습니다만, 또 자동차 업무는 우리가 행정사를 해야 되는데 행정이 많이 뺏기고 있다고요, 다른데. 그래서 서초구청에 갔는데 그 아주 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사람들이 미어져요. 근데 거기 온 사람은 행정사들이 아니고 사무사, 오복사, 뭐 다른 이런 데서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을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 그래서 그 아버지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행정법원에 간 이유는 우리가 행정심판과 직접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심판 다음 단계로서 행정소송을 가야 되잖아요. 그 양재동에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거기 꼭 갔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아주 잘 판사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사들이 한 20명 실습 갔는데 다 거기에 설명을 잘 해주는데 동영상을 처음에 딱 보여주면서 해요. 어떤 동영상이냐?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었어요. 운전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운전기사를 부르고 쭉 갔어요. 갔는데 요금을 계속 더 달라고 그러니까 대리운전기사가 더 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못 주겠다니까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리운전기사가 화나니까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술 먹은 사람은 운전대 앞에 자꾸 운전대를 잡았어요. 잡아보니까 그때 마침 어때 지나가던 경찰이 딱 물어보더니 그때 당시는 알코올 혈중 농도가 0.1 이상이면 다 취소고 0.5 이상이면 0.05 이상이면 이제 정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또 작년 6월달에 강화됐죠. 0.03으로 강화됐죠. 0.5가 정지 기준이 0.08로 또 강화됐습니다. 취소 기준이. 그게 또 인적사고까지 겸하면 그건 굉장히 더 무거운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에 가가지고 거기서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졌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증거를 이 사람이 잘 보존을 했어요. 대리운전기사를 찾아갔어요. 난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내가 움직인 적이 없다. 자기가 그 사진도 찍어놓고 이게 나 움직인 적도 없는데 나보고 운전했다고 해서 잡혔으니 이거 큰일 났다. 좀 봐달라. 여기서 안 했다는 건 좀 해달라. 사실이지 않느냐. 자기도 거기다 내려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야 그걸 이제 입증을 한 서류를 행정법을 냈어요. 이겼어요.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차주가 승소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행정법원 꼭 가서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의 대리권 문제.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심판 대리권은 지금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대리로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리권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사가 일을 해주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는 게 민법상 대리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리권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 알아야 된다. 행정심판법 18조 3항에는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변호사 3조 행정심판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사법에는 아직 이 대리권이 상당히 미흡한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입법 문제도 우리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의 종류가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있습니다만은 이런 건 취소심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한국 소송이고, 아까 청구 기한에 말씀을 드렸죠.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행정청구 처분이 천재지변 또 이런 거 있을 때는 끝난 다음에 14일 이내, 또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 기간 여러분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심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인데,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뭐 영업중이라 다녔을 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했을 때 불복할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 서도 이제 작성하는 대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음주운전 면허를 취소한다. 청구는 간단하게 소장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청구 원인, 사실관계, 위법당성 관계,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거기에 이제 적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개인 사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제시하면 달릴 수가 있는데, 행정심판 작성 문제는 또 이제 다음에 실습 시간에 또 각 그 분야별 교육 시간에 더 강조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금 이제 시간이 먼저 50분까지 하도록 됐는데, 여러분 쉬실 시간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쉬시고 그 다음부터는 행정사법과 행정사법 중심으로, 행정제도와 법 중심으로 하고 또 컨설팅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셨다가 또 한 10분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